안녕하세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32년 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한일 통상 문제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원전 사고 당시에 그 방사성 물질 농도가 55만 베크렐이 1평방미터에 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의 경우는 그 체르노빌의 그 수치를 뛰어넘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 농도가 3천만 베크렐에 해당한다 그래요. 1평방미터당. 이것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나타난 그 오염 지수에 비해서 54배나 더 많은 치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출된 세슘 양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히로시마 때 투하된 원자 폭탄의 168배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태가 얼마나 방사성 오염이 심한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그리고 체르노빌은 32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 현재 그 원전의 뚜껑을 그 쇠로 된 것으로 닫아버렸어요. 후쿠시마는 지금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인재이기도 하지만 그 사후 처방을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학자분이 그 위를 그 후쿠시마 원전을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시멘트로 아예 봉쇄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시당했고 여지껏 그것이 해결법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당국은 마치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해서 도쿄를 방문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일본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그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오히려 먹게 해서 그것이 그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로 나타나서 암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정부는 아베 정부는 이 오염도가 높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 또 수산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시아 인구가 먹도록 아시아 사람들은 특히 해산물을 엄청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축산물까지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G20 20개국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열렸잖아요. 그때 28일 날 열렸습니다. 6월 28일 날. 그때 아베 수상이 한 짓이 뭔가 하면은요.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사바사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축산물, 수산물을 중국인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아베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사고가 32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 주변 반경 30km는 그 이후 몇백 년이 지나도록 사람이 살 수 없다. 무려 100개 마을이 거주 불능 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허가 된 이 마을들은 현재 특별 관리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피해 사태를 보면은요, 보상 수혜자 사람을 세보면 얼마나 그 폐허가 된 이 체르노빌 사건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어린이 66만 명을 포함해서 총 1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수혜 대상자로 채택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32년 전에 일어난 이 사고로 출산율이 이 1988년도에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형아 출산에 대한 불안 심리에 따른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젖을 먹이는 엄마들도 인공수유를 했고 또 그 유산율도 굉장히 급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기형아 출산하고 출생 전 사망한 그 뱃속에 있던 그 아가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다고 그래요. 당시 이게 아마 1988년도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유아 사망률은 거의 2배로 증가했고 암 발생률 급증했고 어린이 암 환자, 이게 중요하죠. 6.5배에서 10배로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사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내보면 약 8배로 어린이 암 환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도보다도 지금 후쿠시마 사태는 더 심각한 거라는 거죠. 무려 그 방사성 물질 농도를 1평방미터당 조사해 본 결과 54배나 이르렀고 히로시마 원폭 사고에 168배나 세슘량이 방출됐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주변국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도 아베 총리 그 내각은 미디어 쇼를 벌이면서 그리고 관광객을 흡수하고 인근국한테 농수산물, 축산물까지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지금 머릿속에는 그것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20 그 6월 28일 날 오사카에서 이 회의가 열렸을 때도 당시 아베 총리는 숨은 의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오로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그리고 주변 지역의 축산물까지 수입 재개를 시킬까? 그리고 지난 4월 WTO에서 한국이 그 준비를 잘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도록 WTO 결정에 의해서 일본이 패소당한 겁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베는 어떻게 하면 이 WTO를 다시 거기서 개혁의 WTO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쿠시마산 또는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시키려고 의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진핑한테 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쌀을 대접했어요. 보통 사람의 머릿속으로서는 이게 용인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시진핑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화웨이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시진핑 수상이.
시진핑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과 친하게 지낼까라는 거에 지금 쏠려 있어요. 그래서 아베가 내년도 2020년도 봄에 시진핑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둘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에 들어갔고, 시진핑은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쌀을 수입할 것을 동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농수산물뿐 아니라 그 축산물에 대해서 와큐 그런 쇠고기 그런 것도 수입할 것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용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로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중국이 이런 오염 지역에 가까운 그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데, 가령 중국 시스템은 뭐예요? 탑다운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 수석이 이것을 용인하면 중국민은 그냥 이것을 용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이 이것에 대해서 활발하지 않은 나라가 아직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수석을 잘 구워 삶아서 아베가 후쿠시마 인근 쌀을 대접한 겁니다. 그러려고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그랬었어요. 무슨 후쿠시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수산물도 아니었습니다. WTO에 제소된 그 문제의 수산물도. 근데 어떻게 지금 사바사바를 하고 있냐면요. 이 오사카 G20에서 한국의 외교장관이 지금 강 장관이시잖아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누가? 일본 외무상 고노다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현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 내륙에 있는 지역인가 아니면 후쿠시마 바다 쪽에 있는 지역인가를 구분하자. 이렇게 운을 뗐다고 그래요. 고노 외무상이 교토통신에 따르면. 그래서 어쨌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이것을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강 장관은 그것을 거부를 당연히 했죠. 한국에서는 일단 중국과 다른 점은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래서 수산물도 WTO에 제소된 것도 시민운동이 당시에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그런 시민운동이 열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점이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용인했다.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국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그렇게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의견을 거론조차 할 수 없게 지금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노다로와 그 아베 총리가 한 짓은 그 다음에 나타난 세계에 해당하는 그 반도체 부품, 중요한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